저는 23세 아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도전하는 나이가 한국 나이로 27, 요즘 새 정부 나이로 25이었죠. 이때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그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거의 Q12 레그였고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레그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용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친구는 24살이었고요. 한 친구는 25살이었습니다. 24살 이 친구, 25살 이 친구를 데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슨 그 탁구처럼, 핑퐁처럼 이레그 큐 쳤다가 저레그 큐 쳤다가 이레그 큐 쳤다가 저레그 큐 쳤다가를 정말 네트워크가 없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매출을 옮겨다니며 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7월, 8월이 되었어요. 7월, 8월이 되었는데요. 한 레그는 Q4고요. 한 레그는 Q5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Q4, Q5 상황에서 사실 저희 파트너들은 너무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이때 두 파트너들이 둘 다 손을 들게 돼요. 한 친구는 계속 저한테 도와달라 뭐 아무래도 뭐 매출적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을 그 여유가 되면 도와드리겠는데 도와줄 힘이 없다. 제가 너무 미안하다. 대신 같이 열심히 뛰어보자고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달랬는데 학교로 복학을 해버리더라고요.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복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5살 이 친구는 아가씨였거든요. 어머니한테 아메하는 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컴퓨터를 다 부수고 집에 감금을 시켜버린 거죠. 이때 24살 이 친구도 손을 놓게 되고 25살이 이 친구도 손을 놓게 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오더라고요. 사실 리더라고는 그 있는 두 명이 다였는데 그 밑에 소비자 라인은 있었죠, 당연히. 소비자 라인은 있었지만 리더라고는 이 두 명이 전부였는데 사이드레그에서는 얘네들조차 없다면 내가 지금 에메랄드를 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업 네트워크를 남기는 일 아닌가? 매출만으로 이 핀을 간다 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정말 해결되는 것인가? 차라리 준비해서 내년을 기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회피 같은 새로운 전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회피일까요? 전략일까요?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때 8월에 저한테 기적 같은 프로모션이 열립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위한 것처럼요. 그때요, 타사 정수기 사진을 찍어 오면 이스프링 정수기를 1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해줬습니다. 한국아메에서. 저는요 26이었잖아요. 맹세컨대 제가 아메이 하면서 에메랄드 되는 이 달까지 홈테크를 제가 직접 전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다 영양제, 치약, 칫솔, 화장품이었습니다. 제가 100만원짜리를 말한다라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그때 누가 내 말을 듣고 100만원짜리를 살까 싶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8월에 이게 떴을 때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프로모션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그랬죠. 목표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행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이마트도 지나가다가 행사하잖아요. 세탁기를 사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제가 정수기를 한 대도 전달 못했던 제가 8월 한 달 동안 두 레그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두 레그를 다 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이 달에 제가 이 스프링을 14대를 8월에 전달을 했습니다. 결국 뭐다? 사람은 능력껏 일하는 게 아니라 목표껏 일한다.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한다. 라는 걸 제 스스로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진작에 더 쉽게 에메랄드를 마무리했겠죠. 정수기를 통해서. 필요하니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 나한테 왜 이런 일이라는 일들은 순간순간 피어날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인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늘상 의사결정 상황이 펼쳐질 땐 보통 쉬운 쪽보다는 어려운 쪽이 정답입니다. 결국 유리한 쪽은 어려운 쪽입니다. 편리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수없는 커뮤니케이션들입니다. 만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만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안 만나지면 통화하고 통화 안 되면 카톡하고 그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낮춰서 커뮤니케이션 또 한 단계 더 낮춰서 커뮤니케이션 수없이 반복하면서 통해보십시오. 통해보십시오. 커뮤니케이션의 유통로가 깨끗해야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안 할 말들이 오가다 보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변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안 올라오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해줄까를 또 생각하는 자세로 빨리 턴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자세 변화거든요. 어느 순간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레그를 보고 판단하고 원망의 자세로. 우리의 역할은 스폰서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협조를 통한 성장이에요. 협조를 통한 성장이라면 50대 50 비율 잘 나누는 게 좋은 스폰서가 아니라 파트너가 30이라면 70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80이면 20을 맞추면 되겠죠. 파트너가 10이라면 90도 맞춰야 되는 때가 있겠죠. 문제는 100을 하냐 안 하냐는 문제니까 둘이 합쳐서. 그게 네트워크 총체적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전체에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 한 손 더 들어가는. 그 친구가 뭘 하고 있으면 왜 저것도 안 해? 저것도 못 해가 아니라 저걸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손 더 들어가. 늘 기억하십시오. 한 손 더 들어가면 일이 해결됩니다. 한 손 더 들어가면 일이 해결. 한 손 더 들어가면 됩니다. 한 손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판단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LOS 맵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매일 그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메이를 하다 보면요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잘못하다 보면 아메이만 하게 됩니다. 에메랄드를 가야 되는데 에메랄드를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습관화된 일만 하게 되고 우리 압축 활성탄 필서와 활성탄 필터의 차이는 수로가 생기느냐 마느냐죠. 우리한테도 어느 순간 최소 저항의 길로 일로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저항 없는 길만 가고 싶고 근데 왜? 감정적으로는 괜찮아. 난 오늘 바빴거든. 근데 나도 본능 속에서 알고 있어. 이게 에메랄드가 굉장히 관련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쁨으로 위안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나 고생했다는 건 내 차원이에요. 내 차원. 내 차원에서 열심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남을 얼마나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시켜냈나의 성적표라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변화를 시켜냈으면 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를 못 시켰으면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니까요. 기준점이. 보상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위안받을 단계의 핀이 아니라고요, 에메랄드는.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걸 하면서 왜 하는 줄 알고 하셔야 돼요. 알면서 하면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 목표와 어울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LOS 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감정 다스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감정 우위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에메랄드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요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호오포노포노라는 책이었습니다, 저한테. 저는 에메랄드 가는 내내 이 책 하나만 읽었습니다. 깨달음의 언어고요. 모든 사람, 사물, 세상,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비로소 나한테까지 사랑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간절하니까 뭔가 미신 같은 것도 찾게 되더라고요. 미신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요. 괜찮은 종교라도 믿음이 없으면 별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강도죠. 제가 이걸 읽고 나서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정신, 생각으로는요, 이미지화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뉴를 만났다면 그 뉴를 끌어안고 있는 형상을 이미지로 했어요. 끌어안고 말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연불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복해서. 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리더가 안 된 사람들이 더 많긴 했지만 제 평생 사람들을 그때 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 지금 에메랄드 지금 에메랄드 도전하고 있는 리더들에게도 호오포노포노라는 책을 추천해드렸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전적, 감정적 보상은 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파트너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놓으면 해주면 감사, 안 해줘도 당연. 기대를 하면 안 해주면 억울, 해주면 당연. 감정의 기대치를 낮추시고 커뮤니케이션 다시 시작하시고, 원큐 하신 분들 많죠? 들켰죠? 세 번째 레그 원큐 하신 분들 많죠? 들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음 해개년들을 위하여 올 해개년도는 작정상 후퇴. 그래서 스폰서님, 올해 더 잘 다져서 내년에 차라리 파운더스 에메랄드 혹은 내년에 바로 다이아몬드를 가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봐서는 그게 옳아 보일 수는 있어요. 좋은 회피처가 될 수도 있고. 저 다음 해개년도의 목표를 위해서 올 해개년도의 목표를 놓은 사람 중에 그 다음 해개년도 목표를 완성한 사람을 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이지만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보기에만 그럴싸할 뿐입니다. 결국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난관에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파트너 보이지 않으십니까? 항상 12%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 파트너, 항상 15를 넘지 못하는 그 파트너, 그죠? 그래서 올 해개년도에 해버리자고요. 여러분, 내일도 함께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고생하고 같은 고민하는 저의 사상적 동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올 해개년도 멋진 핀업으로 주위 분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